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인입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가 그동안 발빠르게 취업 정보를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었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김승지 아나운서가 듬직하게 뉴스를 전달해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는 저랑 또 정보연 아나운서가 함께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보연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소감이 드시나요? 저 일단 저번 주부터 지금 이 잡정보센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꼭 이제 좋은 결실이 나도록 꼭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 자리에서 이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파이팅 넘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이남규 선배님께서는 되게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취업인 뉴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막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전해드리게 된 만큼 김승지 아나운서가 너무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3월이 찾아와서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이제 조금 날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날은 좋아지는데 이제 본격적인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긴장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스페셜 기획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봄날은 온다 시즌 2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 대기업 공채 일정에 맞춰서 취업계 최강 컨설턴트들과 기업과 직무 분석, 그리고 인적성 시험 분석, 자소서 분석, 그리고 면접 분석까지 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현대차 공채 합격을 위한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취업 합격의 꿈을 이뤄줄 잡정보센터 저희와 함께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준비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동안 춥고 또 어둡고 막막했던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이 취업 합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세계 임현준 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채들이 이제 막 뜨고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자소를 첨삭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네.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공채 시즌이 다가오면 주말에 보통 더 바빠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마감이 월요일 날 마감이 좀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말에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인사팀들이 쉬니까 그때 이제 월요일 날 몰리니까 주말에 좀 더 바빠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럼 앞으로도 이제 주말을 계속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공채 특집 굉장히 또 큰 게 다가왔습니다. 취준생들이 현대자동차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선호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선호도를 좀 더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이제 사랑하지만 고백할 수 없는 학교 킹카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아마 이남규 아나운서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남자라면 남성분들, 다 좋아.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명품백 이런 거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이제 고급 외제차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자동차 업계,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글로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보통 취준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보면 특히 남성분들한테 1, 2위가 거의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이렇게 이제 순위가 평균적으로 가고 있죠. 네. 뭐 삼성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자, 일단 현대자동차가 2018년 상반기 공채를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었습니다. 자, 일단 현대자동차 공채 전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보연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채용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치러지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들은 취준생들의 수능이라 불리는 현대차 인적성 시험, HMAT 또는 흠앳이라고도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네. 이거를 치르게 되고 이 흠앳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 후에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3월 2일부터 12일 오후 12시까지 서류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후 인적성 시험인 필기 전형은 4월 8일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후 필기 전형에서 통과한 취준생은 추후 통보되는 일정에 맞춰 면접을 본 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 자 3월 10일 오후 12시까지 서류 접수가 이뤄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상반기 공채 모집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2018년 상반기 공채에는 R&D와 매뉴팩처링, 전략 지원,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신입 채용이 있고요. 네. 이 R&D 부분은 연구 개발은 기술 경영과 차량 설계, 차량 평가, 파워트레인, 상용차 개발, 재료의 세부 직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또 매뉴팩처링 부분은 구매와 또 부품 개발직과 플랜트직 모집이 있는데 플랜트에는 구체적으로 플랜트 운영과 플랜트 기술, 품질의 세부 직무 구분이 있습니다. 네. 또 전략 지원 부분에는 상품 전략과 마케팅, 영업 서비스는 또 해외 영업 서비스가 있고요. 신사업 전략에는 신사업 기획, 전략 투자, 제휴, 커넥티드카 전략의 세부 직무 구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AI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커넥티드카 서비스 개발의 세부 직무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자, 정보윤 아나운서가 현대자동차의 지원 자격과 지원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현대자동차 합격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일단 가장 전략을 설 때 중요한 게 어떤 게 바뀌었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공채랑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문과 쪽 분들한테는 되게 아쉬운 소리를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작부터 문과 쪽 지원자분들이 쓸 수 있는 직무가 굉장히 줄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의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TO 부분을 최소화시켰고 그런 네. 부분이 이제 문과 쪽 분들의 현대자동차 합격률을 더욱더 낮춰지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7년도 하반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살펴보면은 상품 전략, 마케팅, 영업 서비스, 경영 기획, 홍보, 재경, 경영 지원까지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문과 쪽 분들이 뽑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데 그렇게 되면서 국내 영업과 경영 기획 그리고 홍보, 재경, 경영 지원 직무는 아예 지원하지 못하게 이제 빠졌죠. 네. 안 그래도 아까 직무 소개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이공계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직무들이 되게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과생 분들은 조금 지원하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상반기 공채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네, 공채 규모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현대자동차가 대외적으로 오픈을 잘 하지 않는데 000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공계 쪽 TO들이 거의 대부분 갈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되고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우선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자체가 줄었고 네. 또 그 직무들도 TO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공계분들이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연구개발 직무가 이제 유지되거나 조금 줄어들 예정이고 SW 직무가 그나마 많이 뽑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직무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략을 세워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R&D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R&D 분야는 지원 전략을 조금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원 직무부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R&D 같은 경우 기술 경영, 차량 설계, 차량 평가, 파워트레인, 상품차 개발, 재료 이렇게까지 뽑고 있었고 네. 또 좋은 기사라고 하면은 굳이 R&D 직무에 한정적이라서 현대그룹차가 이제 2018년도 정기 임원 인사 승진을 발표했는데 R&D 직무 부분에 대거 승진이 있었어요. 네. 그나마 이 외부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는 R&D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승진이 것을 많았다. 네, 대외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의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 연구개발은 당연하지만 전공 적합성 또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석사분들을 우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따라서 직무적 역량으로 봤을 때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학교의 전공 또 수업 들었던 거, 또 학부 생활 중 특별했던 경험들.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기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연구장학생이랑 트랙장학생을 선발하는 또 채용이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거기에 이제 기준이 학점이 B 이상, 그래서 4.5 만점에 환산하면은 3.5, 3.4 이상 되는 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따라서 신입 사원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전공 점수라든지 학점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그 외적으로 인성적 역량이라고 하면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실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차량 개발 같은 게 양산 시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모든 개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도면을 내느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도 자주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실성. 네. 두 번째라고 하면은 내가 맡은 부품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다고 하면은 완성차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그 R&D 부분에서 대거 승진 인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채용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신년 할 때 신년사와 함께 임원 승진 부분을
단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성, 최소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의 방향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년 정도 부분에 있어서 그 회사의 그쪽 사업 부서의 승진이 많았다고 하면은 그쪽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고 네. 인사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신입,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승진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인재 채용이라든지 네. 원하는 그런 분야의 새로운 인재들을 좀 대거 등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이런 관련된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놓치실 부분이 아니라 꼭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두 번째로는 매뉴팩처링 직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매직이라고 해도 현대차이다 보니까 자동차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이공계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원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공 부분을 예전에 이제 예전 공고에서는 전공까지도 다 오픈했었으니까 전공 부분 확인했었을 때는 이공계 분들도 선호하는데 문과 분들도 지원은 가능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구매 네. 직무에 한정된다고 하면은. 근데 특히 이제 구매팀 같은 경우 이제 현대자동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은 100% 협력업체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협력사들의 입찰을 통보하고 그 선정된 협력사와 같이 협업하면서 생산이 되는 과정까지의 품질 보증, 이와 관련된 가격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역량은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하는 소통 역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현대자동차의 구매 직무라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하면 협상 능력입니다. 협상 능력. 협상 능력. 네, 네고시에이션 능력이라고 보통 네. 많이 하죠. 100% 협력사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협력사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업무고 따라서 사내에서 소통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무로 가서 플랜트 쪽 직무를 보자고 하면은 플랜트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플랜트 운영과 품질 관리는 별도로 품질본부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크게 선행과 보증 단계에 따른 자동차 양산 생산 전에 품질을 올리는 역할들을 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품질관리팀은 크게 서비스 품질, 공정 품질, 신차 품질, 내구 품질, 품질 보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이제 신차 품질을 담당하고 있으면 신차가 양산에 들어들기 전에 내구성 시험이라든지 시험 평가를 통해서 품질을 확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실제 그 사람들이 품질 관리 역할로서의 품질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이전 모델과 신차 모델 또 경쟁사 모델까지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여러 유관 부서들과 함께 특히 R&D팀, 생산, 공정, 판매, 서비스 등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뉴팩처링에서 구매랑 부품 개발 그리고 플랜트별 지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자, 상반기 신입 채용의 전략 지원 부문이 또 있었는데 이거는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겠죠. 네, 굉장히 적을 거고 제가 그래서 예상을 해봤어요. 관련된 자료들을 다 뒤져보고 예전에 이제 뽑혔던 인원 숫자를 좀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네. 00명인데 결과적으로 뭐 네. 그 전체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혹은 상경계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자체 00명인데 00명이 전체 직무 합쳐서 제가 봤을 때는 10명에서 20명 내외. 일 너무 것으로 적네요. 예상이 돼요. 네. 네. 문과분들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네요. 네. 하지만 화이팅 하시고. 자, 그래서 많아야 20명 정도. 그쵸. 10명에서 뽑겠다. 2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2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그렇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아마 지원하는 직무 자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직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굳이 네. 이제 상품 국내 해외 영업과 이제 마케팅 부분 제외하고 직무가 많이 있지만 지원자들이 까다로워하는 직무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네. 첫 번째라고 하면 상품 전략. 이 있겠죠. 상품 전략. 상품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4, 5년 후에 있을 중장기 신차 및 공장 계약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품 전략은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중심이 상품을 다루는 업무이기도 하고 또한 경영층과 굉장히 만날 이유들이 많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상품의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의 의사결정이라든지 회사가 생산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일이 많겠죠.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과 창의적인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게 신사업 전략 직무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7년도 2월 21일 날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략기술소를 만들었어요. 전략기술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연구 전문가분들, 롯데 그리고 로봇,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선행기술 엔지니어분들, 네. 그리고 알고리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
또한 이제 사업화 전문가 및 M&A 및 전략 제휴 전문가들 같은 인재분들을 해가지고 바탕에서 미래 산업, 혁신 산업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미리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천명해가지고 작년부터 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쪽 직무는 그나마 좀 더 문과생 분들이라고 하면은 TO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이 신사업 전략 기획을 하는데 신사업 전략 기획이란 미래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업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 투자 제휴,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업무. 또 세 번째는 신사업 전략 기획인데 신사업 전략 기획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신시장을 개청해가지고 사업 시장을 확보하고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는 역할을 하겠죠. 네. 하지만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들의 정략적 스펙 부분이라든지 또 네. 글로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있다고 하면은 이쪽 신사업 전략 부분이 좀 더 TO를 많이 갖고 가지 않을까. 따라서 그 역량이 된다고 하면 이쪽 직무를 지원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신사업 전략 기획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현대차에서 말하는 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굳이 지금 얘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또 기사도 많이 나갈 이제 주행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이제 CES에서 미국 네. 라스베가스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가전 세계 박람회에서 네, 네. 그 관련된 신차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각각 발표를 했었죠. 아, 네. 평창 올림픽에서도 그 신차를 네, 홍보를 맞아요. 해서 아마 이제 아까 그때 이제 학생분 한 분이 거기 간다고 해서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보러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현대자동차의 자소서에 쓰겠다. 그래서 잘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굉장히 외부적 환경 많이들 알고 계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현대자동차도 역시도 눈여겨보고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신입 채용에는 새롭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등장을 했는데 아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많은 채용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면 여기 쓰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좀 주요시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신사업 전략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 업무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자제어 소프트웨어랑 지능형차 소프트웨어, 차량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등 현대자동차가 현재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죠. 또한 이는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최근 채용에서도 그 SW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는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공계분들 혹은 관련된 전공자분들은 SW 직무를 지원하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 네.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현재 이제 각각의 특정 분야의 개발에 따른 현재 탑승 중인 기술 이외에 향후 적용을 목표로 한 개발 혹은 개발 예정인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창의적인 부분이라든지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만큼 열린 사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좀 주요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셔야 할 역량이라고 하면은 주요 업무가 대부분 이제 코딩 및 소프트웨어 관련된 배경 지식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코딩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언어, 특히 이제 컴퓨터 언어겠죠. 제약 없이 다양한 언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언어의 구사 능력, 컴퓨터 언어 능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과 분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컴퓨터 공학과 분들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앞서 말씀 주요 업무 부분에서 굉장히 다변화돼서 뽑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단순히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네이버와 관련해서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제 뭐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산업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과 콜라보 이제 시너지를 내는 다각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관 회사들 혹은 유관 회사들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준 쌤과 함께 직무별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R&D, 매니팩처링, 전략 지원, 소프트웨어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이공계 분들은 취업이 선택하는 폭이 조금 넓어 보이는데 이 인문계, 상경계 분들은 조금은 힘들어 보여요. 폭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많이 이분들을 힘들어 보이네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특화된 전략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인문계 출신이다 보니까 인문계 분들이 굉장히 요즘 가슴이 아프네요. 여기가 가슴이 그렇다고 아프네요. 이 잡정보센터가 인문계 분들만을 대면하는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시간에서는 인문계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자고 하면은 네. 제가 정보를 좀 서칭을 했어요. 또 이제 내부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의 문과 비율이 이제 평균 한 20% 정도였는데 네. 지원 인원은 문과분들이 1.5배가 더 많았어요. 이공계 아, 분들보다.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채용 전형 시즌이라고 하면은
문과 비율은 이제 10%만 정도만 뽑을 거고 그러면은 최소 이제 2배 이상 문과분들이 이공계분들보다 지원하는 숫자가 많다고 볼 수 네네. 있겠죠. 그래서 인문계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 지원이 필요한 곳이 바로 현대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오가 주면서 지원자들의 스펙 부분도 굉장히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네네. 거고 또한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고 하는 국내 영업 직무도 사실 이번에는 또 빠졌어요. 따라서 오히려 국내 영업을 뽑았던 부분의 외적인 부분에서의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에 대한 집중도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스펙만 높은 사람들만 과연 입사가 가능할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현차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현차의 이제 인력 구성원들의 표를 제가 확인해 봤었을 때 스카이 분들이 한 15% 정도 되고 비수도권 대학 부분들이 11% 정도, 그다음에 스카이 외 수도권 분들이 11.7%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스펙대로만 뽑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쿼터를 두고 뽑는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해마다 약 90여 개 대학 출신들이 이제 뽑히기도 하고 사원 중 비수도권 대학 비율도 30%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다변화해서 뭐 자페어라든지 더 H 캐스팅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의 채용 프로세스를 이제 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인사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안 좋은 외부 상황들을 혁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네.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원자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자분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문계라서 전혀 알 수가 네. 없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비슷한 가물가물하실 마음이지 건데 않을까? 또 이제 쉬운 정답이라고 하면 사실 자소서가 있습니다. 아. 자소서가 있죠. 이제 단순히 서류 평가만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네.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소서 항목이 17년도 상반기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항목, 왕메이스 무가 1번이었고 두 번째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었고 세 번째가 직무 전문성이었죠.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의 각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이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인문계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스펙에 대한 두려움을 좀 깨셔야 돼요. 현대자동차 지원하실 분들은.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너무 완벽한 전문성을 있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SW 직무라든지 굉장히 다변화된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공계 분들보다는 인문계 분들이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현대자동차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부분에서 매칭도를 높여서 지원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울고 있을 인문계 취준생분들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자소서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이팅 하시고요. 자, 더 힘내서 남일처럼 더 힘내서 해야 화이팅 될것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인문계라서 가슴이 아파서 조금 그렇죠.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현대자동차 상반기를 보면은 신입이랑 인턴 공채를 또 같이 뽑는 게 그렇죠. 특징인 것 같은데 취준생 입장이라면 인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도전해볼 네.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입과 인턴 지원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같은 질문을 한다고 있다면 공고를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4학년 1학기 및 졸업 유예 중인 분은 신입 채용에 지원하세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신 분들은 사실 이제 인턴은 지원할 수 없고 신입 채용을 지원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신입 채용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학년 2학기라든지 4학년 1학기의 대학생 분들 중에서 2009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 예정으로 2009년 1월 또는 7월에 입사 가능한 분. 2019년? 네, 2019년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 1월 그리고 7월에 입사 가능한 분이고 네. 영어 점수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세부적으로 체킹하시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구 수준이 여기에 적격에 기준하고 또한 지원할 직무가 있다고 하면은 문과 상경계 분들을 뽑는 직무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국내 영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턴은 또 뽑아요. 따라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문과 상경계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적격 기준에 기준한다고 하면은 인턴 부분을 전략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신입이랑 신입 공채도 뜨고 인턴 공채도 떴는데 만약에 이게 조건이 다른 만큼 지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에 조금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인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채용 프로세스에서 2개월 정도의 실습을 바탕으로 해서 추후 이제 면접을
한 번 더 보고 최종 면접 본 다음에 이제 전환되는 형식이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단순하게 신입 공채들처럼 바로 나 이거 할 수 있다, 바로 나 이거 준비돼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굳이 얘기하면 내년 이후에서부터의 본인의 이제 커리어 패스를 봤었을 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입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식의 자소 형태에서 좀 더 장기적인 부분의 비전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인턴이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비율 같은 거는 사실 회사에서 이제 대회비라서 오픈하지 않았는데 네. 보통 네. 평균적으로 그 대기업의 그룹의 규모를 보면은 평균 한 70% 정도는 되는데 70% 정도는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 나왔었던 학생분 중에 한 명이 그 더 H에서 이제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네. 본인 빼고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런 현대자동차 네, 오픈 방송에서 오픈했기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팅 하고 있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인턴으로서 실습하게 되면은 최종 전환에선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인턴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인턴을 정말 적극적으로 특히 문과 상공회분들 울지 마시고 인턴 공고를 보세요. 네. 인턴 공고를 보시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꼭 인턴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전략이 정말 필요한 네.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턴에 꼭 지원해 보시는 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꽤 많잖아요. 이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는 취준생 중에는 계열사 채용에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계열사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자고 하면은 현대차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뭐 기아차도 지원할 수 있고 모비스도 지원할 수 있고 다이모스도 지원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회사들을 제한 없이 막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계열사별로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인적성이 하루에 한 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다 합격 시 하나에 선택해서 인적성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많은 지원자분들이 현대그룹사들은 메인 계열사인 현대차, 기아차 외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열사별 특징을 따라서 각각의 전형에 전략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계열사별 특징을 잘 파악해야 그 많은 계열사들 중에서 어디가 나랑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쌤께서 이제 취준생에게 추천하는 그런 계열사를 한 3군데 정도 뽑아주시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베스트 그래서 3 또 뽑아주셔야죠. 저희 이제 베스트 3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항상 나오면 베스트 3 아니면 2까지는 매번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준생분들한테 그만큼 이제 선별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계열사들을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현대 로템을 말씀드리고 현대 로템. 싶습니다. 네. 네. 현대 로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제철 자동차 환경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네. 중기 부분에서는 국내 독점적 지위인 전차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 국방전력화와 연계해서 생산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은 철도 사업 부분과 플랜트 사업 부분이 있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아셔야 될 게 지금 3월 8일까지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진행하고 있어요. 채용 네. 공고를. 이제 오늘이 5일이니까 이제 3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공고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꼭 지원하시길 권장드리고 네. 일단 그럼 왜 현대 로템을 추천드리느냐? 현대그룹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하향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외부 환경을 맞이하고 있죠. 그나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년도 말 신규 수주 기준으로 해서 3.8조 원, 그리고 수주 잔고가 7.3조 원으로서 수주가 내년 수주, 그러니까 역시 지난해 수준에서 이상되는 신규 수주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반기 해외 대형 철도 부분에서 대규모 신규가 예정돼 있고 방산 네. 부분에서는 차륜형 장갑차 양산 그리고 하반기에 파워팩 문제 해결에 따른 K2전자 생산 재개 같은 굉장히 호재 같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에서도 확대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봐서 일단 첫 번째로는 로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많고 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채용이나 확대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 자, 첫 번째로 알아봤는데 두 번째 계열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계열사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에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또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공구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도소매 등 컴퓨터 시스템 관련된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업체로서 자사의 IT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이라고 하면은 IT 컨설팅과 시스템 통합, IT 아웃소싱, 인프라, 컨버전스, 매뉴팩처링 IT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서의 전문 ICT 회사로서 앞으로 전반적인 기조가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전
연장 사업의 확대 및 ICT와 IoT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현대 오토웨버의 자사 수주 물량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차량 보안 대응 기술 개발에 따른 신사업 또 신서비스 개발들도 있고 앞으로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에 따라서 현대 오토웨버의 자사 및 외부의 역할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공고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공고를 뽑는데 일반과 네. 경영 지원을 뽑아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전공 요건에 전공이 무관입니다. 인문계분들 뭐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저 인문계라서. 네. 자동으로 박수가. 네, 소리 질러라 할 뻔했어요. 네, 너무 흥분해서 그만큼 이제 지원 직무나 전공 부분에서 무관이라서 문과분들 포함해서 이공계분들도 굉장히 지원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번째? 네, 세 번째 계열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어디가 있을까요? 세 번째 계열사는 굉장히 고심했어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계열사를 할까 그래서 뭐 내부 정보도 확인해보고 실제 이제 현직자분들한테 확인해봤었을 때 저는 네. 이 세 번째 회사는 파워텍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대 파워텍. 네, 파워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변속기 전문 제조 업체고요.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 자동차 변속기 부분에서 연구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 혹은 지원 가능한 직무를 확인해 봤었을 때 연구 개발과 생산, 품질, 뭐 부품 개발 같이 현대자동차 뽑는 직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영업과 경영 지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문과생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굉장히 전공의 배울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계열사별 채용이기 때문에 인적성이 하루에 겹쳐서 어떻게 보면은 다 합격하더라고 하더라도 한 개밖에 인적성을 못 보는데 네. 현대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 자체가 좀 약간 늦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하반기 같은 경우도 인적성을 별도로 봐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의 따로 어떻게 보면 제2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이공계뿐만 아니라 문과가 지원할 직무도 많이 뜰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가 0명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문과생분들도 뭐 7대3, 한 8대2 정도는 뽑지 않을까. 또 이제 회사 자체로 봤었을 때도 이제 4개국에 7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멕시코의 글로벌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2020년에 글로벌 파워트레인의 전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력 채용 부분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베스트 3를 자 이제 현대 로템, 현대 오토에버, 현대 파워텍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문과생들이 조금 집중하고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 외에 조금 좀 문과생들을 위한 방송 같지만 너무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까 네. 조금 문과생들이 지원해 볼 만한 다른 계열사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동차 그룹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가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굳이 뭐 현대라는 그룹사에 달고 있다고 하면은 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과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외쪽에 자동차 그룹 회사라고 하면은 뭐 앞서 얘기 들었던 뭐 다이모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로봇 기술과 관련된 회사들도 요새 신설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이제 집중하려 해서 계열사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 회사들 같은 경우 신규 채용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 그룹사에 너무 자동차라든지 완성차, 현대 자동차 그룹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계열사들의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전 전략들도 다시 한번 세팅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네. 계열사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현대 자동차 공채 전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자동차의 채용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치러지는데요. 네. 먼저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들이 취준생들의 수능이라고 불리죠. 이 현대차 인적성 시험 HMAT 또는 HMAT이라고 부르는 이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이 HMAT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 후에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3월 2일부터 12일 오후 12시까지 서류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후에 인적성 시험인 필기 전형은 4월 8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 필기 전형에서 통과한 취준생은 추후 통보되는 일정에 맞춰 면접을 본 후에 기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들은 HMAT, HMAT 이거를 또 보게 될 텐데 이번에 조금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난이도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HMAP 같은 경우가 상반기, 하반기에 채용 전형이 약간 다른데 인증성 전형이 약간 다른데 상반기 때는 공간지각 능력 관련된 이제 이 인적성 시험을 보고 네.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역사 에세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역사 에세이. 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논술 관련된 에세이로서 네.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무지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번에서 이제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역사 관련된 뭐 정답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나왔었죠? 특정 이제 역사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도세자 관련된 거라고 네. 하면은 사도세자가 이제 폐위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태축간에 앉혀서 이제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본인의 생각을 말해라라는 식의 이제 논술을 쓰는 거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따라서 그 역사에 대한 사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논리적으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 네. 역사 에세이는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한국사 시험을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뭐 대외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가점을 준다고 사실 하진 않았는데 워낙 이제 역사 에세이가 전통적이고 또 회사의 이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호국보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사로 접근하는데 사실 한국사와 역사 에세이는 좀 다른 부분이라 네. 오히려 차라리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역사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모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아는 것들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역사적 사고의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을 짧게라도 한 번씩 정리해 보시는 거. 아마 이런 거와 유사한 것들을 신문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신문 스터디스러운 툴로서 역사를 접근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논술로서 짧게라도 3문장 이상씩 기술해 보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취준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적성도 이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기출 문제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렇죠. 두꺼운 문제집들을 여러 권 쌓아놓고 풀더라고요. 네. 쌤이 보시기에는 이 자소서와 인적성의 그 할당 비율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서 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드디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네요. 기다리고 있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항상 그 특히 이제 해외대 분들도 요새 국내 취업으로 많이 리턴해서 돌아오니까 네. 물어보면 항상 인적성은 못 보겠어요. 인적성 안 보는 회사들 어딘가요? 질문이 항상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문과생들이었고 네. 특히 이제 수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수포자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인적성을 보는 회사들을 못 가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매일매일이 본인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인적성을 파티별로 4장씩 풀었고 네, 그거는 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풀었어요. 쉬는 날 상관없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적성이란 거 한 게 본인이 인풋이 어느 정도 있냐가 중요할 거고 그 인풋이 아웃풋으로 되기 위해서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역량에 따른 혹은 그 전형별 혹은 이제 보는 시험에 따른 난이도는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파티별로 4장 이상씩 풀어라. 4장 같은 경우 본인의 준비도에 따라서 뭐 장수를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 네. 지금 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확실히 네. 성실성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현대차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쵸. 있는데 오늘 하는 날이죠. 역사 에세이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드디어 바뀌었네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네.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예상했던 게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G사트에서 상식 부분을 폐지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현대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역사 에세이에 대한 부담을 워낙 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피드백들을 모니터링했었고 그런 네. 부분에서 이번에 좀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폐지했던 부분.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데 사실 문과분들은 역사를 잘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과연 변별성을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인적성 파트별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사 에세이 폐지될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럼 뭐 HMS를 포함해서 준비하는 전략이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를 딱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인적성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해서 발목 잡힐 일이 많기 때문에 꼭 네. 매일매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현대차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글로벌 자동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죠. 이 다양한 키워드를 다 말씀드리긴 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 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카 같은 경우 등과 관련해서 연관기술에서 추출해서 자신의 직무와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만의 차별성 있는 답변을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신의 한 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채용 설명회 라이브 지금 페이스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깐 함께 보시고 진행을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턴들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2차 면접에서 진행했던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 인턴은 처음에 보는 그 면접 전형에서 영어 면접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의 신승호 과장이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접 전형에서 합격하신 분들에 지금 대해서는 저희가 여름방학 어떤 기간에 내용이죠? 약 6주간의 지금 너무 작아서 저희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형 설명을 이제는 하고 채용 네. 절차가 이렇게 직무에 대한 단계별로 나와 탐색,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역사 탐색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류 접수는 말씀드렸는데 12월 정오에 실제로 마감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네, 채용 인터넷 전환이라는 같은 그런 경우는 메리트 4월 8일 외에도 일요일에 예정이 현장 되어 실습을 있고요. 하시게 및 되시면 인성검사, 본인이 역서에 이 쓰이는 직무에 맞는지 역시나 빠져 있는 본인이 생각했던 직무가 실제로 현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거 맞는지 저희 모습인 줄 이런 알았어요.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새로운 잡정보센터 새로운 시스템이네요. 어떤 이원 직무가 아니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을 많은 것 분들이 같고요. 확실히 또한 관심도가 높은 실제로 기업인 산업 만큼 현장에서 되게 열정적으로 듣고 현장에서 계신 것 직접 같아요. 근무하시는 네. 좋은 기회가 되시기 때문에 인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네, 질문 자 저희가 지금 현대차 채용 설명회 라이브 페이스북 화면을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현준 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에서 CJ 상반기 채용 소식과 합격을 위한 꿀팁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광주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주 서구 푸감동에 위치하고 있는 토목건축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남양종합건설 사업장입니다. 현장 공모 및 상수관로 공사학 담당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5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4,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연주 여부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30일까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현장 공무 등 담당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나를 이해하기, 20일 취업 목표 정하기, 22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성남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굿투베이크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굿투베이크는 빵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과와 제빵원 10명, 그다음에 제품 개발 1명, 품질 관리자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원의 경우는 경력이나 학력이 무관하고요. 결혼 이민자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급 170만 원 이상, 월 3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제품 개발자는 베이커리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요.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컴퓨터 활용 가능자와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연봉 5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품질 관리자는요. 제조 공장 내에서 품질 관리, 미생물 분석, 폐석 관리를 담당하고요.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 연봉 3,6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까지고요.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와 전라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마다 광주 김건우 주무관님 목소리를 좀 빨리 듣고 싶었는데 네.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늦게라도 들어봤습니다. 네. 반가웠고요. 자, 이어서 구직자들이 또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제가 했던 코너입니다, 이게. 아, 그런가요? 네, 취업인 뉴스 코너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마스코트 이번에는 이남규 아나운서가 아니라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뛰어왔더니 숨이 차네요. 숨을 고를 시간을 드렸어야 됐는데 네, 너무 급하게 연결이 네. 돼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에 2부에 키다리 귀요미라고 돼 있는데 이걸 빼놓고 하시네. 저의 별명으로 네, 굳어진 어떻게 건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키다리 귀요미. 마음에 안 드실 거면 뺐는데. 딴 걸로 좀 정해주시면 딴 거예요. 좋겠습니다. 2부의 여신님 어떨까요? 넘어가죠, 일단. 네. 자, 일단 일자리 방방곡곡도 하시고 여기까지 뛰어느라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2부 많은 부분을 하게 되셨어요. 많은 걸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소감이요? 네. 제가 이 자리를 항상 탐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서 있는 빛이 것보단 그러면. 앉아 있는 게 편하죠. 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죠. 좀 숨 좀 고르고 이제 더 여러분들께 알차고 재밌고 즐거운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하윤 캐스터가 오래오래 여기 앉아 계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상반기 공채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최근 CJ그룹이 2018 상반기 공채 포문을 열었는데요. 최근 취업 커뮤니티가 주최한 2018 취업 콘서트에서 3월 7일 상반기 신입 공채 서류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CJ 채용 스케줄과 취업 콘서트에서 인사 담당자가 밝힌 꿀팁까지 첫 번째 뉴스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 그 공채 승리를 위하여 발렌타인 특집에서도 다뤘던 기업인데 네. 여성들의 선호도가 1위인 기업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만점인 그룹 CJ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서류 접수를 받나요? 네, CJ는요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받는데요. 이어 채용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요. 이후 4월 14일은 이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고요. 네. 5월 중에는 1차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을 거쳐서 6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부 직무는 1, 2차 면접 사이에 1에서 2주 정도 현장 실습 거쳐야 하고요. 네. 신입 외에 장교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 인턴 채용도 함께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입사 지원서 마감이 19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채용 스케줄을 보니까 이 서류 접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서둘러서 네.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이 서류 작성에 여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하윤 캐스터가 CJ 인사 담당자가 이 직접 꿀팁을 방출한 걸 가져왔다고 해주셨는데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그 꿀팁은요. 바로 네. 이 자소서 모든 항목을 한 점에 집중해서 쓰라는 겁니다. 한 점. 네. 한 점에 집중해서 쓰라는 게 이게 어떤 점을 말하는 건지. 네. 예를 들어서요. 이 CJ 음악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면 그중에 페스티벌 사업팀의 특정 프로그램 홍보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인 점은 작고 여기에 수렴할 수 있게 작성하라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가장 구체적이고 최소 어떻게든 디테일을 살린 그 지원서가 좀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이 세세한 그림이 들어간 소재
또한 자세히 설명하고 어필해서 이 그림을 왜 구입해야 되는지 다 바꿔 말하면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 그거를 어필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각 지원부서의 구성원들이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의 정통한 전문가가 평가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이 직무 관련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직무 전문성을 어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공채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직무 관심 그리고 경험을 더 세세히 정리해서 직무의 전문성 이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해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어떤 게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 지원서를 내기 전까지 꼭 자신이 한 포인트에 집중해서 썼는지, 직무 전문성은 또 어필이 되었는지 마감일까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또한 서류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CJ가 2017년 하반기부터 이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제도의 이름인 리스펙트 전형은요. 학교와 전공, 학점, 어학 모두 최종 합격 후에 제출하는 탈스펙 전형입니다. 네. 기존 전형은 정보를 면접 전형에서 반영하곤 했기에 전혀 다른 채용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CJ그룹의 남녀 입사자 비율이 50대 50인 것은 너무나 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제 주변 대학교 동기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여학생들이 CJ를 상당히 선호하고 또 되게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 방송 출연해주시는 차코치님이나 김태성 강사님, 네 그렇지 이면준 쌤들도 항상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게 이 CJ가 참 여성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취준생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상경계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60%이기도 하고요. 올해 인기 직장 1위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그룹인 만큼 자신의 자소서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잘 들었습니다. 자, 공개 채용 서류 접수 시작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잘해온 만큼 이번에 준비를 또 잘하셔서 접수도 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이번 상반기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719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취업 성공 자신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준생 58.4%가 상반기 취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58.4%면 취준생의 절반이 거의, 넘는 60%에 수준이 가까운 그런 수준이죠. 네, 상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마음이 아파요. 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취준생들에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나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취업이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이게 36.9%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살펴보면 생활비 및 준비 비용의 부족으로 23.5%, 자신감 결여 및 자존감 하락으로 23.2%, 그리고 작게는 가족 및 지인들의 취업 압박이 8.1%, 주변인들의 취업 성공 소식이 3.5% 이렇게 답변이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답변의 내용만 들어도 저도 이제 취업 준비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애환이 참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나온 답변 5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하나씩 다 주변의 압박이라든지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 괴로움 그런 것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준비 비용 요거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많아서 하나에만 얽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압박이 더 오면서 그 부분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복수응답으로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 4개를 제외하고는 일단 경제적인 거, 비용. 요 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취준생들이 보통 얼마 정도를 사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취준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또 살펴봤는데요. 평균 12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많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금액은 20만 원 미만으로 28.4%의 취준생들이 답변해줬고요. 다음으로는 180에서 200만 원이 13.1%, 80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는 10.9%, 20에서 40만 원 미만이 10.8%,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미만으로는 8%, 40에서 60만 원 미만으로 7.9% 순으로 취준을 위해 썼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균 금액이 129만 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놀랍지만 1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소비한 취준생들이 13.1%, 10%가 넘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취업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게 소득이 없는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큰 금액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소비된 까닭을 좀 알려면 이 취업 성공을 위해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 성공을 위해서 가장
당장 공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면접 준비라고 답한 답변이 23.2%, 그리고 네. 자기소개서 작성이 22.9%, 직무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 18.9%, 영어 등 어학 시험 점수의 7.9%, 인적성 대비의 5%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학 준비하는데 조금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보니까 생각보다 면접 준비에 23.2%로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네, 계셨습니다. 요즘에 뭐 면접 과외 이런 것들이 좀 성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면접 준비에 공을 많이 들였고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어학은 조금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네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스펙 또한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펙 중에서도 어떤 스펙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펙 중에서는 글쎄요. 학교나 무섭게 어학 물어보시는데 정답이 뭔가요? 틀리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설문조사에서 물은 결과 인턴 등 실무 경험이 32.6%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이해가 가네요. 자격증과 전공 지식, 학력, 외국어 회화 능력 등 지금 보시는 순대로 응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취준생들이 상반기에 왜 자신이 없는지 이유가 될 만한 설문조사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소득이 없는 취준생 입장에서 이 심리적 압박도 굉장히 큰데 비용까지 이렇게 2중, 3중고가 찾아오니까 취업 준비가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만만치 않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특히나 그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너무 바늘 구멍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좁은데 여기다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아지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 전문가가 말을 했는데요. 이 개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올 상반기에 블라인드 채용과 직무 적합성 채용이 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구직자들이 새로운 채용 방식에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 직무 적합성 채용이 스펙 대신 업무 역량이 있는지와 맞는 준비를 했는지 보는 방식이어서 기존 채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채용 방식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진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이 자신감 키워서 이번 상반기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하영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저희가 아는 대로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또 이제 도와드려야죠. 취업 컨설턴트 분들 최고의 분들을 모셔서 도와드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던 대로 조금 더 열심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부의 여신님, 김하윤 캐스터 앞으로 또 취업인 뉴스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건데 포부 한마디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아,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이 취업에 한 발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언제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저희가 알차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인 뉴스 오늘도 취준생들이 알면 좋은 뉴스들로 가득 챙겨오셨는데요. 오늘 소개해주신 김하연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도 현대자동차 상반기 국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